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필수 의료를 확충하고 지역의 의료 붕괴를 막는다며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의사 부족을 겪어왔던 강원도에서는 찬성의 입장을 내놨는데요. 강원도 의사회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부족하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먼저 서영준 영월의료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구 강원도 의사회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원도 의사회장 김태구입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원 확대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히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정부 계획 좀 설명해 주시죠. 이번에 발표한 그 내용의 가장 큰 골자는 네. 각 지역의 지방에서 의사 수가 좀 부족해서 의사 수를 구하는데 애를 먹고 심지어 필수 진료과라고 부르는 소아과, 산부인과 이런 과들이 각 지역에 충분히 공급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일반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 네. 이게 이제 오랫동안 우리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동결돼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게 아니냐 이런 이제 판단하에 점진적으로 의사 숫자를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김태구 회장님, 얼마 전 강원도 의사회는 성명 하나 내셨어요. 저희 강원도 의사회뿐만 아니라 대한의사협회 의료계가 좀 많이 좀 당혹스러운 발표였습니다. 당혹스럽고. 정부 정책이 어떻게 숫자 노름에서 비롯된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처음에는 뭐 351명 그러다가 521명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1000명 그러더니 임기 내에 3000명을 늘리겠다는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실질적으로 몇 명을 늘려야 될지 아니면은 정확한 산출 기준이 뭔지 그런 근거가 없이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많은 우려를 표명하는 거고요. 무분별하게 정원 정책이 발표되고 난 이후에 어떤 후폭풍은 없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염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정부가 발표한 자료의 기본이 되는 게 보사연 연구 자료와 KDI 연구 자료가 포럼에서 한번 발표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 포럼에서 이제 뭐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가 되면서 그 내용을 토대로 아마 정부가 정책을 발표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 산출 기준에 보면은 올 3월에 마산에 계신 소아청소년과 선생님께서 25,000명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제 기준을 왜 그런 기준이 나왔을까 한번 보시고 나서 거기에 곱셈 뺄셈이 잘못돼서 산출 기준이 잘못됐던 그 자료가 있어서 정정을 요구했고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그걸 정정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자료의 데이터가 좀 부실하게 만들어졌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어떤 인력 수급 체계를 정확한 근거가 없는 자료들로 인해서 유감스러움을 표명하고요. 저희들이 코로나 안정 이후에 의료 정책에 대해서 현안 협의체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했었고 그 논의 과정이 14차례가 지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장 핵심이 이제 필수 의료 인력을 어떻게 좀 충원하고 살릴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뭐 현안 협의체도 알 수 없이 그런 일방적인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문가 단체는 국민 건강을 위해서 저희들이 전문가로서의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런 성명서와 함께 저희의 어떤 의견을 표출한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OECD 국가들하고 비교할 때도 우리나라 의사 수가 너무 적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비교해 보니 절반 조금 넘는 수준에 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절대적인 공급 자체가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분들은. 그다음에 그것을 뭐 전혀 근거 없이 한 건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나온 것입니다. 다만 이제 의사 단체에서 볼 때는 그것이 뭔가 의료 현장의 문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의사 단체에서는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진료과별로 그 분포가 지금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현장에서 느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의료 분야뿐만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지금 수도권 쏠림 현상이 벌어지고 그야말로 뭐 인재라고 하는 인재들은 다 서울로 가는 이런 형편에서 의료계만 그러지 말라 하는 게 사실은 쉬운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 이제 수도권 쏠림 현상은 뭐 저희 의료계만의 일은 아니죠. 경제가 발달하면서 교통망이 확충되고
또 수도권의 뭐 빅5 병원부터 모든 이제 의료 장비 시설들이 이제 증가하고 그리고 환자의 또 선호도도 또 많이 또 작용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저희들이 1998년도에 진료권이 좀 해제되면서 누구나 다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가장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결국은 2028년도에 수도권의 전체 병상 수가 한 6,600병상 분원이 설립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의료 인력들이 빠르게 또 이탈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수도권으로 의사들이 지금 많이 모이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이 좀 의료 인력이 뭐 일부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만은 지금의 이제 의사 정원 문제가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서 과연 그러면은 지방에 의사들이 갈 것인가 아니면은 필수 의료 쪽으로 인원이 이동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외국 사례만 봐도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다른 어떤 특단의 조치, 유인책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현재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요즘 낙도의 선생님들 많이 부족하시도 그런데 교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책과 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교대 정원이 아무리 많이 늘어나도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낙도에 가서 근무하실 수 있는 어떤 재반 여건을 제공해 주지 않는다면은 그분들이 그 힘들게 멀리 지방에 가시지 않는 것과 비슷한 예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정원 정책이 좀 미봉책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지금 뭐 필수 의료 확대, 뭐 지원책들 어떤 것들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필수 의료를 이제 부족한 게 아니라 필수 의료를 기피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도권도 필수 의료 쪽 기피가는 부족하고 또 이탈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노동 강도가 강해지고 힘들면은 일단은 누구나 다 어느 지경 갈 것 없이 일단은 좀 피하게 될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없다면 또 그것도 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추가해서 가장 큰 문제점이 과거에는 필수과를 진료하면서 생기는 불가항력적인 사고 부분에 대해서 지금처럼 현재 법원이나 사법 리스크가 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공의까지 책임을 묻는 배상 조치가 판결이 나오면서 더욱더 이제 가속화시켰습니다. 그런 어떤 결과들이 결국 전공의들이 필수 의료과를 좀 기피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럼 의대생들이 이렇게 필수 의료를 지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봤더니 그러니까 일과 삶에 중요시하기 때문에 전문의가 된 후에도 삶의 질을 기대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게 가장 많은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의료사고, 즉 사법 리스크에 대한 과도한 책임을 질 우려가 많기 때문에 피하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징벌적 처벌에 대해서 국가가 좀 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해서 보호하는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필수의료 사고 처리 특례법을 제정해 주신다든지 또 전공의들이 수련 환경을 개선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지원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지역적으로 지역 수가라든지 공공정책 수가를 저희들이 좀 파격적인 지원을 해 주시면은 아마 훨씬 나을 것 같고요. 현재 지방에 좀 부족한 어떤 교수진들은 공공 임상 교수 제도 또는 뭐 시니어 의사들을 활용하는 제도 이렇게 좀 단기적인 목표를 먼저 설정하고 그런 목표들을 진행하면서 지금 후속 조치로 말씀하셨던 다양한 그런 데이터에 입각해서 논의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우리 의사 정원 확대가 이게 목표가 아닌 필수 의사 확보가 더 목표가 되어야 되고요. 그런 게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의사수 정원 문제가 나오게 된 최근에 조금 더 추가된 게 오픈런 소아과 문제, 그다음에 응급실 뺑뺑 문제 두 가지를 보면은요. 우리가 맛집하고 좀 비교할 수 있는데 맛집 아주 유명한 맛집은 줄을 서서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춘천만 해도 그런 오픈런이 있는 병원이 있는 반면에 바로 인근에는 바로 가면 바로 보실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죠. 네, 같은 소아과임에도. 그래서 그리고 아침 시간에 좀 대부분 몰리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응급 의료 전반의 체계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중환자를 받음으로 해서 지는 법적 책임 문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한 가지는 또 경환들이
응급실에 오심을 해서 경환 위주로 중환 위주로 전체를 다 진행해야 되는 사항들이다 보니까 거기서는 여러 가지 체계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체계적인 부분들을 좀 우선 해결을 해야만이 저희들이 이 문제가 조금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볼 때는 이제 이렇게 필수 기피과는 대부분 이제 수술과지 않습니까? 수술과가 한 30년 전부터 수술 단가가 외국에 비해서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지속할 수 없는 부분들이 아마 또 하나의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추가 말씀드리면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가 정말 저희 나라는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이나 일본의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 국가가 의료 인력 수급에 대한 센터와 인원을 충분히 만들어서 거기에서 충분하게 데이터를 생산해서 정감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그런 정확하게 산출되지 않는 주목구구식 어떤 정책의 여파로 우리가 의학분업 또는 의학전문대학원, 문재인 케어 등 이런 걸 저희들이 이제 잘못된 정책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책임을 지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셨던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전철을 밟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의료 공급 체계, 그다음에 의료 전달 체계, 그다음에 보상 체계, 전공의 대책 등 보건의료 전체 시스템에 대한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하고 그 점검에 대한 어떤 걸 토대로 해서 진행돼야 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들이 간호사가 부족해서 간호대 정원을 2배로 늘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임상 간호사가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것들이 또 저희들과 오버랩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의사 정원이 좀 정쟁화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금 우리 회장님이 뭐 정부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뭐 전혀 현장 모르는 그런 정책을 해서 실패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부가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제 했다고 우리가 매도하기는 그렇고요. 모든 정책이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100%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중간선을 갈 수도 있는 것인데 거기에서 계속 우리가 또 환경이 변화하기 때문에 따듬어서 나가는 것이지 정책 자체가 잘못됐다고 해서 또는 약간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뭐 완전히 매도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지난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한번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컸었죠. 매년 400명씩 늘린다. 그리고 공공기관에 근무할 의사들은 따로 양성하겠다 하는 이런 정책으로 했는데 그때 의사단체에서 파업으로 대응하는 바람에 정부에서 꼼짝없이 물러섰습니다. 국민들이 의사들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데 최후의 수단 파업이라는 것을 너무 쉽게 꺼내시고 이번에도 또 집단 파업하겠다고 또 이렇게 하시면서 하는 것이 저는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다. 그 의료계가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저희들이 하고 싶겠습니까? 현재 저희들 출산율이 아마 OECD 기준 최저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별 어떤 보건의료 제도라든지 의료자원, 의료문화 이런 게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OECD 기준 1000명당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데이터를 인용하실 때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진료 횟수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습니다. 1인당 17.2명이고요. 병상 재원 일수, 그다음에 병상 수 모두 다 높습니다. 그리고 아마 당일 진료, 당일 수술이 가능한 나라이고요. 모든 의료 지표가 아마 전 세계적으로 1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저 수가를 유지하면서 가성비 1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즉 대한민국은 영국과 비교해서 영국이 얼마 전에 영국 NHS에서 발표한 자료는 진료 대기를 기다리다가 12만 명이 사망했다고 보도가 돼서 노동성에서 보도했습니다. 저희 나라에서 진료 대기하다가 사망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럴 정도로 모든 면에서 이렇게 뛰어난 국가입니다. 44세 이하 의사 비율이 52.9%를 차지하고 있고요. 인구 대비 의사 증가율이 2.51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생시 기대 연명이라든지 표준화 사망률, 영아 사망률 어떤 데이터에서도 저희들이 부족한 데이터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OECD 기준으로 저희들이 의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늘려야 된다는 말씀은 좀 차고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은 진료 수가가 낮기 때문에 진료 양을 좀 늘려서라도 즉 주말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공의료기관에 계신 분들 주 5일제 하시고요. 다 직종 다 주 5일제 하실 거라고 보습니다. 저희들은 주 6일제입니다. 시간도 오히려 더 많이 그렇게 해야만이 사실은 요즘 병원이 경영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잘 숙지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